인하대 2010학년도 모의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인하대가 도표를 출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는 정확히 정답이 있는 도표를 출제를 시작했고, 이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변별력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쪽이 대중문화와 출산장려정책 이 두 부분이 언어서술이 되고, 소득과 만족도 이것이 도표 서술이 됩니다. 인하대 언어서술은 기본적으로 제시문의 논거를 반영해서 그 논거를 토대로 추가 서술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쓸데없이 배경지시를 갖다 붙이지 마시고, 주어진 문제에서 논거를 정확히 추출하는 독해 능력, 그리고 여기에서 글을 완성하는 완성도를 갖추는 글을 쓰는 능력, 이 두 가지를 인하대가 평가를 한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될 것입니다.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은 대중문화와 미적 현상에 대해서 제시문 가를 요약하라 이렇게 돼 있고, 이 요약에도 채점의 포인트를 인하대 측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채점의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채점 기준입니다. 인하대 요약할 때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문화의 미적 기준은 상품미이다. 그래 대중문화는 상품미를 추구한다는 이러한 개념적 정의가 먼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품미란 무엇인가? 대량 생산되는 상품들이 지닌 미적 예술적 형식이다 해서 상품미를 역시 정의를 해주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미는 형식적으로 다양한 예술 형식을 빌리게 되고, 이것이 어떤 형식을 갖게 된다. 상품미는 소비를 재생산하고 충동하는 점에서 예술적인 아름답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상품미 내용 1, 예술미 차이점. 상품미는 또 미적 체험이 아니라 소비를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해서 상품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품미의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미적 가치 정의 형식, 상품미의 내용, 그리고 광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소비를 위해 상품미를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광고의 관계로 논의를 전환시켜서 광고는 상품의 외환적 사용가치를 또 다른 사용가치로 만든다는 광고의 역할, 그리고 광고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소비 지향의 세계관과 소비 이데올로기를 주입한다는 부정적 영향, 따라서 상품미에 대한 서술, 그리고 이것과 광고의 관계, 그리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서술, 이것이 전체 포함되어야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대중문화에서 미의 기준은 상품미이다. 혹은 대중문화에서는 상품미를 추구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로치고 쓰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서술해도 같은 뜻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상품미는 이윤을 얻기 위해 대량 생산되고 있는 상품들이 가지는 미적 예술적 형식이다. 상품미는 형식적으로 다양한 예술 형식을 빌리지만 그 내용은 소비를 체계적으로 재생산하고 인간이 즉각적으로 욕망을 실현하도록 충동한다는 점에서 예술미와는 다르다. 이러한 상품미는 인간의 심오한 미적 체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다시 상품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광고로 넘어갔죠. 광고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상품미를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광고는 상품의 외형에 대한 사용가치를 또 하나의 사용가치로 만드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소비 지향의 세계관을 전파하는 교육 선전 매체로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소비 이데올로기를 주입한다 해서 광고의 부정적 역할까지 상품 및 광고 부정적 역할, 이렇게 매듭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 가나의 내용을 이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이용이 돼야 되겠죠. 다에 이어질 뒷받침 내용을 조건에 따라 작성하라. 조건 보겠습니다. 가나의 핵심 내용,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구절의 키워드, 장황하지 않게 300자밖에 안 되죠. 모두 포함하더라. 이게 채점의 필수였습니다. 그 다음 다와 작성한 내용 전체가 문단이 되도록 할 것. 사실은 가나의 핵심 내용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문장은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가나의 핵심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대학 측에서는 가의 핵심 내용으로 대중문화의 상품미로 인한 소비 지향적, 아까 봤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핵심 내용. 문화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는 태도, 이 두 가지가 키워드로 들어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락구성의 측면에서 3은 1과 청소년들이 소비 지향적 가치관을 지닐 수 있음을 적절히 연결한 경우, 그리고 수동적 예술 체험의 태도를 지닐 수 있음을 연결하라.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는지를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술 보겠습니다. 곧바로 시작하죠. 대중문화는 청소년에게 소비 지향적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상품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상품미를 추구하게 되므로 대중문화 역시 소비 지향의 상품미를 추구한다.
이러한 대중문화에 의해 청소년들은 심오한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 체험보다 인위적인 소비 지향의 가치관을 지닐 수밖에 없다까지 절반 딱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위적으로 주어진 문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져서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예술 체험을 추구하기 어렵다.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사전에 만들어진 대중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질 경우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예술 체험을 하기 위한 활동은 어려워진다 해서 역시 두 부분의 소비 지향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수동적인 태도의 예술적 접근이라는 두 단락으로, 단락 구분은 없죠. 이렇게 두 개의 핵심 센텐스를 가지고 답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선택형입니다. 이 중에서 맞는 애 둘이 있고 도표를 토대로 했을 때 그 나머지는 다 틀린 애들입니다. 틀린 애들을 답안지에 서술해주면 당연히 자신의 답지도 틀리겠죠. 갑. 빈부격차에 있어서 개인마다 선천적 능력의 차이가 상당히 큰 원인이다. 박지성 선수를 봐도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선천적 능력의 차이 도표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을 보겠습니다. 빈부격차는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으로 수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에게 강요했던 저임금 구조가 굳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 이는 도표 어디? 다에서 확인이 됩니다. 어디? 상대적으로 이 제조업의 소득이 낮다는 부분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병 보겠습니다. 빈부격차는 쉽고 안전한 일보다는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임금을 더 주기 때문에 헛소리죠. 우리나라는 어렵고 위험한 3D 업종의 임금이 낮습니다. 그렇죠? 화이트 칼라 임금과 격차가 엄청 심한 나라죠. 정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빈부격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객관적 요인만이 아니라 주관적 요인에 의해서도 달라질 거야. 소득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만큼 소득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거야.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상대적 박탈감. 그래서 자기 소득의 절대성과는 상관없이 비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느끼는 이러한 박탈감의 정도인데, 얘는 역시 도표 마와 라를 통해서 동시에 확인이 될 겁니다. 뭐 보겠습니다. 그래도 대졸 이상의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소에 대한 그 메시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가에서 갑, 병, 무는 이 헛소리를 한 놈들이고, 그 다음에 을과 정이 제대로 정신 박힌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제시된 주장 가운데 다마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주장을 골라 각각 그 이유를 제시하라. 도표 분석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을과 정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안 전개 방향 보겠습니다. 을과 정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다와 마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의 산업별 연간 소득에서 주된 수출 분야인 제조업 소득이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것은 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도표 확인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써있는 그대로고 복잡한 도표가 아니니까. 그 다음 마에서 현재 소득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소득 분배가 불공평하다고 보는 비율은 소득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21.2%가 높다. 반면 라의 객관적 요인별 소득 분배에 대한 견해에서 불공평하다는 음각 간의 격차가 10%를 넘지 않는다. 즉 소득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소득 분배가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증폭시킨다는 정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에서 보면은 소득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분배가 불공평하다고 보는 비율은 84고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에 비해 21.2%가 높다. 이 부분만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는 주관적 요일에 따라 소비 만족도를 이 견해를 조사한 것이다 라는데, 소득 분배에 대한 견해에서 그 소득 수준이 어떻게 높다는 사람이 불공평하다는 63.6이고, 그쵸? 높아도 또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낮다는 사람은 어떻게? 84.8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격차가 얼마이다? 21% 정도 격차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라는 객관적 요인별로 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불공평과, 그렇죠? 불공평하다는 사람이 격차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뭐를 넘지 않는다? 10을 넘지 않는 그 수치를 토대로 해서 주관적 요인이 가미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표 2번 보겠습니다. 도표 2번에서는 삶의 만족을 현재 소득 수준과 소비 생활에 대한 만족으로 측정한다고 할 때 다마의 근거에서 나의 욕구 이론을 반박하고 비교 이론의 입장을 뒷받침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구 이론이라는 것은 뭐 다 읽었을 테니까 금방 아시겠죠? 소득이 많을수록 만족이 높아진다는 거고, 비교 이론이라는 것은 바로 이 비교 집단에 따라서 이 상대적 박탈감이 작용한다. 이것이 비교 이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외고를 다니다가 어디 그 지방대를 가면, 그렇죠?
거의 친구들도 안 만나고 혼자 완전히 외롭게 혼자 살죠. 그런데 저기 멀리 지방에서 아주 시골에 있는 학생이 어디를 갔을 때 지방대를 가면 그 학생은 아주 만족해서 또 다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자기가 비교하는 집단이 어떻게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 이것이 비교 이론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욕구 이론은 소득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의 연령별 연간 소득표를 보면 40에서 49세 연령 구간의 소득이 가장 많다. 그러나 라의 연령별 현재 소득 수준과 소비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40에서 49세 구간이 불만 비율이 가장 높다. 이 점에서 욕구 이론을 반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라에서는 소득이 높다. 40에서 49세. 그렇지만 불만 어떻게? 40에서 49세 구간의 불만 비율이 가장 높다. 왜? 20, 30대와는 달리 역시 같은 계층 내에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한편 마에서 현재 소득 수준을 높거나 낮다고 인식하는 것은 누군가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상대적인 반면 라는 비교 평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마에서 현재 소득 수준을 높다고 보느냐 낮다고 보느냐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즉 54.2% 대 3.6%, 36.9% 대 5.9%는 라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 따라서 삶에 대한 만족도는 주관적으로 설정한 비교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비교 이론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 부분에서 요 격차 잠시만 확인하고 2번 설명 마치겠습니다.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54.2 대 3.6 그리고 36.9 대 5.9. 따라서 소득 수준이 어떻게?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만족의 비율이 54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습니까?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만족은 3.6입니다. 불만이 엄청나게 당연히 커지겠죠. 그 다음에 현재 소비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다는 사람이 36.9라면은 낮다는 사람은 어떻게? 5.9 정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격차가 어떻게? 라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격차보다 훨씬 더 확대되고 있는 만큼 비교 이론이 타당하다. 이렇게 답안을 전개하시면 될 것입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나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건에 맞게 논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조건은 가에 나타난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 담화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선택해서 그렇게 선택한 이유를 근거를 들어 논술하되 1과 2가 어떻게 완결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은 정부가 어떤 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그 중에 다, 라, 마 중에 두 가지 입장을 선택해서 그것을 보완 서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서술 전에 다와 마의 핵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고령화 사회 그리고 저출산 사회라는 사회 현상이 되고 이 제시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런 문제점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겁니다. 아직 복지 정책이 미흡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여성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라마에 제시된 복지, 교육, 여성의 문제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 두 개를 선택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예시답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해결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이건 공통으로 다 써야 되는 거죠. 제시된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즉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복지가 마련돼야 하고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성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가 장기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그 대책을 세워봤자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것은 이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복지를 택한 경우 효과적인 복지 정책의 바탕이 되어 아이를 낳을 부모와 태어날 아이 모두에게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면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제활동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사회적 약자들은 아이 낳기를 꺼릴 수밖에 없다. 또한 아이에게 가난이 대물림되거나 자신보다 못한 삶이 예견된다면 부모는 선뜻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사회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이 갖추어져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과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공평한 보호와 지원할 수 있는 복지 체계가 장기적으로 마련될 때 부모들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것이다라는 복지 포인트를 맞춘 답안의 서술 방향이 될 것입니다. 교육제도 개선을 택한 경우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자유롭게 받아 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하면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오늘날처럼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학력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소수만이 상급 함께 진학할 수 있다면 출산을 꺼릴 수밖에 없다. 또한 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승리할 수 있을 만큼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선뜻 아이를 낳기가 어렵다. 이게 관용구가 너무 길죠. 또한 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승리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러한 여건이 없다면 누구도 이를 꺼릴 것이다. 누구나 원하는 만큼 양질의 교육을 받아 당당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교육 제도 개선에서 경쟁사에서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그러한 측면의 글입니다. 많은 여성에 대한 배려를 택한 경우입니다. 여성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가 이루어진다면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여성에게만 출산 및 양육의 책임을 전적으로 맡긴다면 여성은 선뜻 출산할 수가 없다. 더욱이 출산 및 양육의 책임으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에 장애가 있거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여성은 출산을 꺼릴 수밖에 없다.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회가 양육 책임을 분담하여 여성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역시 여성이 키워드고 이 복지, 교육, 여성 그 중에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조합해서 나머지 글을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